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민생 사법 재개정 요구와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독교 부모들의 신앙교육 지도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성결교회가 창립 38주년을 기념해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웨슬리언 신앙을 추구하는 4개 교단 군선교 교역자들이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를 조직하고 향후 군선교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다음 달 1일까지 2022 올해의 녹색교회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비롯해 장애인 관련 예산 책정을 두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해왔던 전장년은 30일부터 승하차 시위를 멈추는 대신 삭발투쟁으로 다른 형태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일 아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 경복궁역에 모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복궁역과 해화역에서 매일 출퇴근 시위를 벌여왔던 전장현은 장애인의 날인 내달 20일까지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대신 매일 한 명씩 릴레이 삭발 투쟁으로 시위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4월 20일까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까지 한 명씩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알리고 그리고 인수위에 이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29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시위 현장을 찾아 예산안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장현 측이 요구하는 건 지하철 이동권 보장을 포함해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타일시설 예산 807억 원 편성입니다. 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첫 삭발 시위자로는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형숙 협의회장이 나섰습니다.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어깨에 건 채 발언에 나선 이 회장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지하철 철로에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투쟁했던 당시를 재현한 채 삭발식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그 답을 인수위원회에서 갖고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전장현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학교 사역은 이제 가정 내 신앙교육으로 옮겨지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이들의 신앙교육을 돕기 위해 기독학부모 지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소그룹 모임 등이 강조되는 교회 학교가 크게 위축된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코로나 유행 이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회 내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들의 신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가 현실화되자 교계에서는 가정 내 신앙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육 영역 안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기독학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자녀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를 위해 가장 먼저 부모들이 세속적인 교육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그 원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육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운동, 이것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기독학부모 지도자 세미나에는 각 교회 기독학부모 지도를 담당할 여러 사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박 소장은 기독학부모의 정체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소장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닌 하나님이 양육을 맡기신 청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지목한 학업 스트레스 역시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을 품어 기독교 정신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부모들이요, 자녀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보내죠. 어디 보냅니까? 학교 보내죠. 또 학원을 보내요. 그리고 신앙교육은 어디다 보내버려요? 그냥 교회 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르치질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잘못된 대화 방식과 대화 단절 등이 언급됐습니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잘못된 대화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 대입해보며 올바른 기독학부모를 세우기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세미나가 일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주고 또한 기독학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모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던 소통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현재, 가족 종교화로 인한 여러 단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먼저 변화를 수용하고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때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어서 미주 한인교계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성결교회가 창립 38주년을 기념해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한인교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온 교회는 이대 담임 목사 체제에서 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사역의 확장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성결교회가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며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3월 27일 주일 오후 4시 롱아일랜드 성결교회에서 열린 임직 예식에서 장로 장립, 명예권사 추대, 권사 취임, 시무권사 등 9명이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성결교회는 1984년 김석형 목사가 5가정과 함께 개척해 올해 38주년을 맞은 뿌리 깊은 교회입니다. 김석형 목사는 33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은퇴했으며 후임으로 현재 이상원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룬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다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 교우분들도 통하여서 또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또 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또 세워져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길 또 소망합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동부지방회 회장인 이규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인내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하고 직분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며 주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지키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식 장로는 임직자를 대표한 답사를 통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감찰장 황영석 목사는 축사로 직분은 가문의 영광이며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축복이며 신앙 고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영상 축사를 통해 교회에서 임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뜻깊고 기쁜 일입니다. 세상의 직분과 다른 영적인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많다는 것만큼 교회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교회, 롱아일랜드 성결교회가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며 세운 교회 일꾼들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4개 교단의 군선교 교역자들이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를 조직하고 향후 군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웨슬리 정신에 입각한 군선교 전략 캠프와 세미나를 활용한 영성집회, 웨슬리의 역사 탐구를 위한 성지순례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에는 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 회장인 배홍성 목사가 맡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다음 달 1일까지 2022 올해의 녹색교회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는 교회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관련 사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녹색교회는 교회의 생태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환경실천 점검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교회는 오는 5월 24일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통해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와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30일 한미관계와 기독교를 주제로 조미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강좌를 열었습니다. 한미사 사무총장 허문영 박사는 한국 기독교는 한미 수교와 140년을 함께 해왔다며 이번 서울신대가 주관하는 강좌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9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의 2021년 총진료비는 93조 5,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약 40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43.4%였고 비중으로는 전년보다 0.3%포인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진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22.8%나 떨어진 1,5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벼농사 순수익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작지 10아르당 논벼 순수익은 50만 1,978원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9천 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산지쌀 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 영향으로 총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6,100원 오른 497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1,500원이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은 총 45만 8,322곳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13.6% 증가한 2억 7,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9.2% 늘어난 3,1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한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주변국으로 대피한 피난민이 4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는 당초 독일이 원했던 회원국 간의 정해진 쿼터에 따라 피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제안이 무산됐습니다. 다만 EU 집행위는 29일 회원국별 부담을 재기 위해 인구 대비 받아들인 피난민 수로 구성된 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난민의 이동 관리를 위해 EU 전체를 아우르는 피난민 등록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수그러든 미국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 BA2가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0일에서 26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54.9%로 추정했습니다. BA2 변이의 비중이 50%를 넘겨 우세종이 된 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때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북동부 지역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빠른 속도의 경제 개혁과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여론 통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올해 1분기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위정보 유포 등 현행법 위반에 따라 3,200여 개의 유해 포스트가 삭제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허위 정보 및 반국가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근절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기온이 쌀쌀해지니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8도, 대전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 이동의 불편 문제가 정권 교체 시점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여건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두의 불편이 반복될 텐데요. 정치권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는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